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전국연합 문제를 제가 쭉 풀어주다 보니까 제 채널을 찾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입시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학생들보다 학부형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런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찾으시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댓글보다는 주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자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문자가 바로바로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요 그 전국연합이라든지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 그냥 풀이보다 논술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 실제 우리 대학별고사 문제들이 논술로 이렇게 연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평가 문제나 수능 문제 그리고 전국연합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논술로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좀 풀어주고 같이 곁들여 설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채널 하단에 있는 전국연합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또 외국 여성분들이 눈에 좀 잘 띄라고 제가 그 앞에 썸네일은 그런 식으로 그 화면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수리 논술하고 연결되는 형태의 문제를 중간중간 문제 만들 수 있는 거 제가 즉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가능성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거는 2022년도요. 2022년도 6월 평가 문제예요. 6월 평가원 몇 번 문제냐면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미분인데 먼저 문제를 해주면서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fx가 이렇게 나왔어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고요. gx는 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어요. 가 있다. 이때 x가 0보다 클 때 모든 함수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이렇게 컷을 성립할 때 a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문제는 무한대로 바뀌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의 x 플러스 3이 0보다 컸을 때 k의 범위는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CF 2번 해볼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컸을 때 a의 범위는 이 문제도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논술로 하는 거는 수능보다 이건 논술화 했었을 때 논술화 할 때는 이 앞에 개수를 이렇게 예쁘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준단 말이야. 근데 푸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평가원 문제를 풀어보고 CF1하고 CF2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fx하고 gx가 0보다 크다는 범위에서 요거였었을 때는 이 형태를 fx, gx를 fx-gx를 하나의 함수 hx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h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u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hx가 되는 거예요. h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따 지울 거예요. 뭐 적고 싶은 사람은 미리 적어두세요. x의 4제곱 플러스 4kx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h'x를 한번 배울게요.
그러면 x3,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1, 3, 1, 1,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합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 3x 플러스 1이네요. 3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안 지워도 되려나?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대충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다는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면 3차 함수 형태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hx 형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hx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1하고 이랬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죠.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거를 논술에서는 증간표를 써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항상 0보다 크다니까 우리가 대충 그려서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그냥 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1이라고. 여기에서 극소가 여기.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프가 논술에서 선생님 저는 증간표가 편해요 하는 사람은 증간표를 그리셔도 돼요. 논술에서는 양쪽 다 괜찮아요. 그러면 0일 때 값 한번 볼게요. 0일 때는 0 집어넣어 볼게요. 0일 때는 여기는 6-A야. 여기는 6-A예요. 1일 때 집어넣어 볼게요. F1일 때 값. 여기가 극소값이 되겠네요. F1일 때. 1일 때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어 보니까 5-A. 5-A예요. 그러면 x가 0보다 컸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이 5-A가 얘가 어떻게 봐요? 넘겨보니까 이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은 5겠네요. 이거 9번 답은 5번일 거예요. 5일 거예요. A 최대값 5예요. 그러면서 논술에서는 이렇게도 써줘야겠죠. 논술화돼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답만 하지 말고 6-A도 어떻게 돼? 6-A도 0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A는 6보다 작은 범위에서 A는 5보다 작으니까 얘도 한번 적어주고 얘도 적었지만 그래프상 5-A가 더 작은 값이니까 A가 5보다 작은 쪽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건 논술이니까. 자, 논술로 쓴다고 해볼게요. fx, gx 요거에서 hx로 치환을 해준다. 어떻게 되냐면 얘로 어떻게 되냐면 치환을 해준다. 날씨가 조금 덥네요. 선생님 여기가 방이 막혀가지고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요 방은 안 해가지고 요 룸은 이래가지고요. 자, 그래서 hx를 치환한다 하고 h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고 hx를 미분해준다 이거 적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주고 그래프가 들 필요한 사람들은 증간표를 여기에다 그래프 대신 증간표를 써도 돼요. 증간표를 써도 괜찮아요. 이거 대신 증간표를 써도 되고 그래프를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A는 0보다 커서 A는 5보다 작으니까 최대값 5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를 통해 가지고 방부등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일단 한번 풀었어요. 이런 스타일 범위 있었던 3차 형태는 풀었어요. 자, 선생님이 4차 형태를 한번 풀어볼게요. 4차 형태를. 4차 형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4차 형태는 지금 저 CF 1번이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프는 4차 함수니까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요. 그죠? 또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극값이 한 3개라고 대충 그려봐요. 그런데 우리 얘를 선생님이 fx로 치환을 해볼게요.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 x 플러스 3이다 하고 f'x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4k의 세제곱 됐고요.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 됐어요. 자, 여기서 4의 x 플러스 k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의 제곱. 자, 이거는 항상 허수값을 갖죠. k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은 허수니까 얘는 실근이 없어요. 항상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꼴이에요. 그러면 그는 얘가 x가 마이너스 k 값에서 근을 갖는 거예요. f'x.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k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 개형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줘도 괜찮아요. 4차 함수 형태가. 나머지에서는 한쪽에서는 그 값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값을 가지니까 최소값이라 양쪽으로 어쨌든 4차 함수니까 증가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를 둬서 fx의 그래프 개형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f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자, 여기까지 따라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었으면 최소값은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k 값은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쓰세요. f-k를 집어넣었더니 k의 4제곱이 됐죠? 마이너스 4k의 4제곱이 됐죠? 3이 얼마? 0보다 크죠. 그러면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3이 꼴 0이 되니까 넘길게요. 3의 k의 4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3의 k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러면 3은 k의 제곱 플러스 1,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항상 양수죠?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논술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프까지 연결을 해서 4차 함수의 형태요. 그러면 만약 얘가 6차 함수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6차 함수 형태라고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6차 함수 형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쪽. 6개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값이 5개 나온다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뭐 5 정도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 값 대충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6차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나중에 인수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 형태, 많아봐야 2개 형태. 그건 증가표를 이렇게 살살 그릴 수가 있어요. 극값 2개 나오는 거 그리는 거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극값에서 항상 방향을 틀니까. 뭐 헷갈리신가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극값 가지고 하는 형태, 그리는 형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극값 가지고 해서 f 프라임 x라고 해볼게요. x-1, x-2, x-3에서 x-5에 뭐 6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짝수 의미 없어요. 그러면 대충 1, 2, 3이라고 해보고 그 값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3개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선생님이 얘를 처음부터 선생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선생님 제곱을 해볼게요. 그리고 5를 이렇게 볼게요. 안 헷갈리게. 그러면 얘에서 5에서 그 값이니까 대충 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양수잖아요. 양수는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5에서부터 이렇게 그 값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꺾였어요. 꺾여서 그 다음에 3에서도 꺾여요. 3에서도 꺾여요. 그 다음에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꺾일 듯 하다 그대로 내려가고 1에서 다시 꺾이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나중에 극소값은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 F5 값을 집어넣고 F1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 값이 0보다 크다, F5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필요한 사람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4제곱 형태든 5제곱 형태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범위를 줄 거라고요. 이렇게 짝수 형태는 범위를 안 주고도 시험을 낼 수 있고, 홀수 형태는 아마 범위를 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이상, 4차, 5차, 6차는 최대 최소 값은 다 미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2차 형태 바로 지워버렸네요. 2차는 이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A의 범위예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참수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이러한 형태예요. A가 0보다 클 때예요. A가 0보다 클 때, 자, 이 상황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 안 만나죠? 안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얼마? 0에서부터 4 사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앞에 개수를 확인해 봐야 돼요. A가 0일 때 볼게요. 0, 0, 1은 0보다 크다. 성립하죠? 그래서 equal 여기까지. 이것도 많이 틀려요. 네이피어 정의를 이용할 때 이런 문제 많이 써요. 막 이런 문제. 선생님이 로그에서도 설명한다. 상용 로그 10에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성립할 때 A 범위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이거 많이 써요. 이 equal에서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번에 설명한 거는 평가원 문제 9번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평가원 그렇게 해서 항상 부등식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하는 문제 3차였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4차도 설명을 해줬어요. 6차도 만들 수 있겠죠? 홀수로 갈 때는 범위를 분명히 줄 거예요. 6차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한번 그렸어요. 그 다음에 2차 형태로 나왔었을 때 이 2차 함수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앞의 개수, 2차 함수의 앞의 개수의 범위를 주의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새로운 문제보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면서 그게 과연 어떻게 응용될까?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둬가지고 제가 평가 문제를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